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철도 노동조합 파업이 4일째죠? 그렇습니다. 네. 파업을 하는 이유, 배경은 어떻게 지금 먼저 좀 볼 수 네. 있을까요? 일단 그 파업의 이유,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요. 노조가 내세우는 거는 그 민영화의 첫 단계가 바로 이번 그 새 법인 설립이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바로 민영화의 첫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고속열차 KTX 같은 경우는 수익으로 돌아선 지가 꽤 됐고, 그러니까 이른바 알짜 모델인데, 네. 그것을 굳이 왜 법인을 따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철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민영화가 되면 결국은 이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조원들의 어떤 근로 조건 악화라든지, 네. 효율성을 앞세우는 이들에 의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인력 감축 같은 것이 이제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코레일이나 정부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 네. 게 이제 만성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만성적인 문제라는 게 이제 그 제일 큰 게 재정 문제인데요. 네. 네. 코레일뿐만이 아니라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심각하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고, 심지어 국가 부채보다 이 공기업들의 부채가 더 많다 이런 네. 뉴스도 있었죠. 때문에 정부는 강도 높은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네. 이걸 좀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레일 같은 경우도 이미 부채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선 상태고요. 매년 한 5천억 원씩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원인도 역시 아마 이 코레일의 어떤 독점적인 구조 때문에 이렇게 방만 경영을 하게 되고, 좀 경영을 너무 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네. 경쟁을 좀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좀 나가겠다 이런 이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레일 측 설명대로 네. 수서발 KTX 회사가 따로 법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분리해서. 분리 법인을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만성 적자 부분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네. 일단 노조 측의 주장은요, 오히려 이 새 법인 설립이 1,000억 원 이상의 매년 1,000억 원 네. 이상의 손실이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재정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수서발 KTX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열차를 안 탈 사람들이 갑자기 열차를 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네. 서울역에 갈 사람이나 광명역에 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남에서 이제 쉽게 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손님 나눠 먹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손님 나눠 먹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그 수서발 KTX 새 법인이 될 테고, 네. 오히려 그럼 KTX 코레일 측은 더 적자에 시달릴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수서발 KTX를 새로 설립을 하면서 차량 임대료라든지 네. 아니면 정비 수익, 역 임대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건질 수 있다고 이제 정부 쪽 혹은 코레일 쪽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여기에서도 실제 건질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보면 한 연 120억 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000억 원 이상 손해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것이라는 게 이제 노조 측 주장이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와 코레일 측은 어차피 이 새로 생기는 법인이 자회사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득이 생기는 것 역시도 결국은 이제 코레일 측의 어떤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코레일이 이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을 41%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이득 결국은 이제 코레일 측이 가져갈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그 경영 구조라든지 이런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자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얘기가 이제 높네요. 노조 측의 좀 주장이기도 근데 하고요. 그 네. 코레일 측 그 만성적인 적자는 이 KTX가 아니고 네. 그 새마을은 무궁화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네. KTX는 돈이 잘 남고 있습니다. 한 2천억 그렇습니다. 예, 매년 이상 그렇게 남고 있는데, 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호라든지 무궁화호 네. 혹은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선들, 철도들이 사실은 이제 손님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적자 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KTX에서 이익 나는 거를 그런 데서 적자 나는 걸 좀 이렇게 충당하는 네, 이런 메꾸고. 의미가 좀 있는데, 네.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공공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것들은 공공재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좀 소외된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 철도를 또 이용할 수 없다면 네. 그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코레일 측이 좀 맡아야 되는 부담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도 그렇다면 있죠. 적자 요인이 무궁화호라든가 새마을호의 경영 문제라 그러면 네. 그 적자 요인을 거기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수서발 KTX를 따로 법인을 만든다. 네.
좀 더 코레일 측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 말씀만 잠깐 드리면, 네. 그러니까 네. 무궁화라든지 새마을에서 적자가 나는 거를 거기서 해결하려면 네. 무궁화라든지 새마을호의 열차 편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뭐 민영화에 대해서도 정부와 코레일 측의 이제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죠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말하기를 결코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이제 노조 측에서는 아니다 이건 네.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고 뭐 발판이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노조는 그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철도 민영화 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절대 아니다. 코레일도 심지어 뭐 사장도 뭐 만약에 민영화가 되면 나 철로 위에 들어 눕겠다라고 이제 이런 강력한 표현까지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뭐 코레일 측의 어떤 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도 뭐 물론 이제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코레일 측이 내세우는 근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41%를 가지고 하고 나머지 59% 지분도 공적 자금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민간이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민영화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노조 측은 아니다. 이 59%를 공적 자금이 가져가게 지금은 돼 있지만 네. 이거 정관 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네. 이거는 뭐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건 민영화로 가는 수순의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일지라도 수순의 첫 단계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로 전체적으로 코레일을 다 가져가기에는 지금은 부담이 뭐 크니까 워낙 예, 반대 여론이 높고 자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민영화를 하는 거 아니냐. 네. 노조 측에서 얘기는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굳이 수소 그 자회사를 만들 만들 이유가 필요가 없는데 왜 없다. 만드느냐. 네. 그건 민영화한 방안이 아니냐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레일 이사회가 네. 이 수소발 KTX 법인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바로 이 법원에다가 이 효력정지,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이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모든 법적 수단을 다 강구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제 이 출자, 그러니까 50억 원 출자를 이제 결정을 한 건데, 이 출자를 뭐 경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경영까지 뭐 노조가 간섭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경영의 측면으로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사실은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이 경영적 판단에 의해서 노조원들 혹은 뭐 노동자들의 어떤 뭐 근로 조건이 심각하게 침해가 된다든지 네. 이럴 때는 이제 파업의 이유도 정당화되고 이런 그 소송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그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도 네, 다 네, 검찰에 지금 고발을 하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오. 그러니까 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에 어떤 축소나 폐지가 발생을 해서 철도공사의 경영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배임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고소고발건이 뭐 코레일 측도 혹은 이 노조 측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아주 그냥 않을까. 강대강대치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부도 정말 강경하게 지금 네. 나서고 있는데 지금 직위 해제된 직원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6,700여 명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뭐 처음 파업 도입했을 때가 4,536명이었고요. 네네. 엊그제 1,585명, 그리고 어제가 807명, 총 한 6,700여 명 정도가 지금 직위 네. 해제가 됐는데, 앞으로도 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뭐 강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 차례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 첫 파업부터 또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지금 공기업 구조개 뭐 이런 게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네. 있을 텐데, 이 코레일부터 안 되면 이제 다 삐걱거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새로 그 취임을 한 최연의 그 코레일 사장도 네. 지금 어떤 파업에 좀 잘못 대처를 좀 무기력하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가는 정부 공기업 평가에서 업무 조직 장악력 부분에서 또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또 이제 강하게 좀 나갈 것 같아서 아마도 정부 그리고 코레일 측의 강경 대응은 뭐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노조는 네. 이제 법인 출자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18일부터 더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18일부터 그 강경 투쟁, 뭐 더 추가적인 파업 같은 것도 아마 노조는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노조 참가율, 그러니까 파업 참가율을 지켜보면 대략 한 49% 정도 나오거든요. 절반 정도면 꽤 높은 수치고, 네. 앞으로도 만약에 이 노조가 조금 더 만약에 파업 참가율을 높게 본다면 아마도 이 상당히 철도 운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 파업을 하면서 여객에 대해서는 좀 문제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물류 수송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자꾸만 나타나고 있죠, 현재. 일단 물류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 네. 3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화물 네. 열차가 평소에 3분의 1, 37% 운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여객도
물론 이제 KTX는 아직까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새마을호 같은 경우가 평소에 한 56%까지 지금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무궁화 열차도 66% 수준으로 운행되니까 이것도 줄어든 그렇습니까? 것이죠. 네.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천안 아산 쪽을 잇는 누리호 열차라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통근 열차로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이건 지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여객에도 일단 뭐 영향이 일단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대체 인력이라든지 뭐 긴급 추가 편성 이런 걸 했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파업이 이어지게 되면 이것도 또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노조에서도 비상 인력은 네. 파업에 참가하라고 얘기를 안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이죠. 비상 인력을 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노조에서 이제 비상 인력을 대체 인력을 좀 투입을 하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네. 그거 안 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필수 비상 인력은 지금 현재는 참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명 정도가 아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파업을 포기하고 복직한 직원이 얼마나 되죠? 그게 이제 복귀 명령에 따라서 네네. 이제 하루하루씩 좀 달라지고 있는데 맨 첫날 파업 이후에 두 번째 날 복귀한 사람이 한 110명 정도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120명 이렇게 한 100명 내외 정도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지금 그렇게 본다면 파업으로 인한 뭐 앞으로의 그 좀 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예. 그 지금 그런데 그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5,000명, 6,000명. 그런데 네네. 직위 해제를 거의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공기업에서 예를 들면 노조에서 예. 파업을 한다. 그랬을 때 파업 3일째, 이틀째에 그냥 네. 전체 다 직위 해제하고 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첫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네. 뭐 지난 2009년 때 아마 그러니까 4년 전이죠. 2009년에 아마 철도 노조 한번 파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600명 정도가 아마 직위 해제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대규모로 지금 직위 해제가 한 번에 된 경우가 없어서 사실 노조도 내심 상당히 조금 놀라고 있는 분위기인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고요. 네. 뭐 그렇게 본다면 글쎄요, 이거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일까 좀 상당히 이 걱정스럽습니다. 민노총에서 연대 분위기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지하철 노동조합도 지금 18일부터 같이 파업에 들어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철도 노조 파업과 뭐 직접적인 연관은 사실은 없는 거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지하철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어떤 노사 협상을 하다가 그 결렬된 부분 때문에 이제 파업을 예정을 했던 것이고 다만 이제 이번에 변수가 새로 철도 노조 파업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여기 이제 같이 연대를 한다는 것인데 조금 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 이제 서울 지하철 같은 네. 경우거든요. 근데 서울 지하철 노조가 그 대체 인력으로 우리 노조원들을 보내지 말라 이제 이런 명령을 좀 하다를 하면서 네. 아마 이제 대체 인력도 상당히 좀 수급이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노동자들이 이렇게 같이 또 연대를 해서 또 파업하는 것도 뭐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